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여름이네요. 고3의 여름 학기 살펴보죠. 진학을 바라는 고3에게 방학은 없어요. 여름 학기입니다. 합격에 가까워지는 5가지 방법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고3 여름 학기 목표, 현실적, 좁히기, 생활, 체력. 여름 학기를 잘 보내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목표입니다. 이제 한 학기를 다 마쳤죠? 이쯤 되면 내신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들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로 내가 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검하고 정리를 할 때 그냥 오직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상향과 안정과 하향 이렇게 3단계로 짜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안 이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공부를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상향, 안정, 하향으로 짜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 3단계 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3Q1S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리를 했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포스트를 제가 이 영상의 소개글에 올렸으니까 이 링크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거창하고 화려해도 자기가 실천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름학기에 모든 걸 만회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좀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봐요. 나는 잠을 안 자고 책을 몇 권을 풀 거고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 거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봐요. 그게 처음 며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한테 무리하게 짜면은 부담이 돼서 일단 몸이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뭘 할 때 워낙 과도하게 계획을 세웠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서 결국엔 계획한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현실성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의 상황과 역량에 맞춰서 현실적이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현실성을 시간과 성과로 표현할게요. 자, 시간이란 건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실제로 공부에 쏟을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의 한도에서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으로 현실성을 따져본다는 게 뭔지 볼게요.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러면 그 하루에서 자기가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을 2시간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잠자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7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5시간이 가용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가용시간인 겁니다. 그럼 이 가용시간을 수능으로 압축해서요.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보면 예를 들면 나는 국어에 4시간, 수학에 4시간, 영어에 1시간, 탐구에 3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여름 학기는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30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국어는 어떻게 되죠? 120시간, 수학도 120시간, 영어는 30시간, 탐구는 90시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시간의 근거에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고려한 현실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일로만 이렇게 가지 말고요. 내가 하루에 정말로 공부에서도 쓰이는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의 양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실성은 성과인데요. 자, 이 성과 또 살펴보죠. 여기서 뭐 국어 여기 이어서 할게요. 국어로 하면은 교재가 뭐 5권일 수 있죠. 그리고 수학은 교재가 뭐 3권에 또 따로 문제를 첫 문제를 풀겠다 할 수 있고요. 영어는 뭐 문제집 연계 교재 있으니까 뭐 교재를 2권을 떼고 그리고 어휘를 1000개를 외우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탐구는 뭐 교재 2권 이것도 뭐 교재 2권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때 제가 지금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교재 1권, 2권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교재를 볼 때 그게 몇 쪽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의 현실성을 따질 때는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과를 짰으면요. 이 성과에서의 목표를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비춰서 정말 이룰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답이 예스가 나왔다. 그러면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요.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바꿔야 됩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셔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계획이 실제로 해보면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주일 정도는 유예 기간을 뒀어요. 해보고 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봤습니다. 마치 TV 프로그램의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추천하냐면 일단 이렇게 시간과 성과를 고려해서 해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못하면 그 현실성을 자기한테 맞는 현실적인 목표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일단 계획을 세워두고 해본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성과에서 현실성을 고려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좁히는 겁니다. 범위를 좁히세요. 시간은 그대로 두는데 만약에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도 좋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하루에 뭐 8시간을 공부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8시간 공부하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또 익숙하게 돼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8시간만 공부하지 말고 30분 정도 늘려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할만하면 또 30분을 늘리는 거고요. 그럼 범위를 좁히는 거는요. 저는 주민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 보는 날 있잖아요. 그날 그 쉬는 시간에 전 과목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나한테 맞는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주민학습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포스트에 자세히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 포스트의 링크는 제가 영상 소개글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능이 다가올수록 자기한테 딱 맞는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핀셋 공부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름학기에 범위를 좁힐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마다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공부만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모의고사를 한두 번 정도 치르는 게 좋고요. 그 시기는 7월 말이나 8월 초, 그리고 개학 직전이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는 어디서 구하시냐면 EBS 연계 교재 보면 거기에 모의고사가 수록돼 있죠. 그 모의고사를 모아서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학기에는요, 범위를 좁히는 공부를 하세요. 네, 네 번째. 이건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여름학기에 생활을 하실 땐 그 기준은 수능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수능 시간표,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세요. 수능 시간표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몸을 수능 시간표에 맞춰 두면요, 실제 수능을 볼 때 내 몸이 거기에 자연히 따라가게 돼서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능의 제일 나쁜 생활 습관은요, 바로 야행성이에요.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자고, 이게 수능엔 제일 나쁩니다. 왜냐하면요, 수능은 밤에 안 치르거든요. 낮에 치르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가장 유리한 생활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일찍 자는 거고, 그 생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야행성은요, 꼭 수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상하게 돼요. 아주 중대한 일이 있어서 단기간에 그런 야행성의 생활을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게 길어지면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생활 습관을 아침형으로 바꾸도록 하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체력이에요. 저는 공부는 노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노가다냐면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 노가다요. 체력이 좋으면 사실 유리한 게 많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보려면 꼭 체력을 키워두셔야 되는데요, 저는 키워두는 체력을 세 가지로 생각해요. 식사와 운동과 자세. 식사는 하루 세 끼 몸에 좋은 걸 꼭 먹으세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는데, 시간이 없고 그리고 정신이 좀 복잡해서 운동을 할 여유가 없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체조라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길게 바라지 않을게요. 한 5분 정도만 살살 이렇게 뛰는 거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30분에서 1시간은 꼭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꾸부정하게 앉는다든지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꼭 바른 자세로 앉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게 공부랑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체력을 기르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 뭐 푸시업을 한다고 해봐요. 푸시업 10번 할 때 단어를 하나 보고 10번을 하면서 그 단어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외웁니다. 그리고 그 속보로 이렇게 걸을 때 있잖아요. 경보? 이렇게 빨리 걸으면 할 때도 수학 문제를 펴놓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풀면서 가도 됩니다.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요즘은 워낙 뭐 스마트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강 틀어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그 mp3 파일로 들어도 되니까 운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틀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옆에 책 펴놓고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뭐 앉아서 당연히 공부하는 거니까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체력을 기르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꼭 키워두도록 하세요. 예, 이렇게 여름 학기를 알차게 보내는 5가지의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1학기의 성취를 바탕으로 자기의 목표를 상향, 안정, 하향의 3단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과 성과의 측면에서 내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현실성을 고려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공부는 그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그랬고 자체 모의고사를 한두 번 정도 치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학기에는요, 자기의 몸을 수능에 맞춰서 만들도록 생활 습관을 갖추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와 운동과 평소 자세에서 체력을 길러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여름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학기를 알차게 보내서 바라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